예, 성북과 민주통합당 유승희입니다. 후보자께서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싸우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부 얘기십니까? 징계자까지 포함할 경우는 한 200여 명 되는 거죠. 455명입니다. MBC만 지금 대기발령 54명을 포함해서 233명이 징계가 됐고요. 지금 이 해직된 언론인들이 MBC에 10명, YTN 6명, 국민일보 3명, 부산일보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혁신 공약이 그 국민 대통합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국민 대통합 실현하기 위해서 그 첫 단추가 해직 언론인들 복직되어서 본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작하기 전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추진되었던 일인데요. 2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전국 언론노조가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해고자 복직 등 피해 언론인 원상 회복을 위한 실무 창구를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은 네. 사후에 제가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나중에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으로 유치될 수 있는 모든 다른 문제가 또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방통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방송사 내부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씀은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언론인들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싸우다가 해임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송법 제1조 내용은 뭔지는 아시죠? 방송법 제1조.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통신위 설치법 제1조와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 내부 문제에 관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상황은 그래도 위원장이 돌아가는 거는 파악을 하죠. 예. 그렇죠. 예. 간담회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최소한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 기본적인 임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법 1조가 방송의 자유, 독립 그리고 방송의 공적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와 네. 그래도 저 감독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의 흐름이나 실태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면접하고 같이 만나고 하는 것은 실태 조사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구체적인 방법이나 뭐 이런 네네.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너무 기기적으로만 자꾸 대답을 하시는데 적어도 이 실태 파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뭐 서면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신문에서 지상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닌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고 또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조차,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실무창구를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지금 너무나 그 기계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아니시잖아요. 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나 또는 인수위원이 됐다면은 네.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지금 그러면은 지금 법적으로 국민대통합위원장이 한강욱 위원장인데 정치적인 이야기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뭐, 거기도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실무 창구를 마련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 창구를 하고 인수하는 게 뭐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네. 전반적으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단은 실태 파악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실태 파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질문 어차피 한두 차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후보자께서 1999년도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해서 방송 3사가 총 16시간 55분 동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통령 중심의 합동중계의 남발은 방송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치는 비민주적인 행위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 있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때 그 대정부 질의서를 다 읽어봤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방송하면서 제1야당 총재에게는 왜 같은 분량의 방송을 내놓지 않느냐. 야당에게도 같은 분량의 방송을 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예, 같은 분량으로 얘기 안 해도 제가 그 분량에 맞도록 해야 된다. 강력하게 비판한 거기에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하시는 거는 인정이 되지만 너무 이렇게 기울여서는 안 된다. 하려고 하는 거는요. 그 예전에 과거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어요. 네. 이날 대국민 담화는 방송 3사는 물론이고 종편, 4사까지 포함해서 보도 전문 채널 2개사 등 총 9개 방송이 동시에 생중계를 했고 수차례 재방송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기존 논리를 따를 경우에 이렇게 중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늘 대통령이 하시고 야당에서 하는 거를 뭐 기계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비판과 야당의 위상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균형 논리를 말씀드렸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때 야당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저와 또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할 때에 야당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또 야당에서 거의 비슷하게 균형되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방송사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많은 분량의 방송을 하고 야당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치는 비민주적인 행위다라고 그 문제제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신대로 하신다면? 소신대로 할 겁니다. 유승민 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네네. 뭐 기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대통령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도 그만한 그 대우를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 저는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드렸습니다. 예, 예. 추가 질문 하시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식 의원님.